안녕하십니까, 박세용 코치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일반직 ICT 자기소개서 첨삭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이 4가지 정도 되는데요. 경력직을 빼고 일반직 ICT, 그 다음에 소프트 아카데미 교육생들 중심으로 서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짧은 영상이라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른 여러가지 영상들을 조합해서 또 여러분의 서류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과정 이 밑줄 이제 이렇게 좀 진하게 볼드 처리된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니까 잘 봐주시고, 성장과정, 가족, 학창시절, 주변인과의 관계를 기반해서 작성해라. 보니까 이제 이번 포지션에는 기본적으로 ICT하고 소프트 아카데미, 사피 교육생들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도 사피 교육생들 교육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는. 일단 작성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자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성의 컨셉을 먼저 잡습니다. 작성의 컨셉을 잡을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천자씩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중요해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락을 구성할 때 2개 혹은 3개 단락으로 구성해 주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330자씩 3단락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또 가독성 500자, 핵심적인 부분들 500자를 두고 250자씩 쓰거나 또는 그냥 500자씩 2단락 정도로 써주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장점을 기술하고 장점을 가지게 된 성장 과정을 기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작성법은 먼저 장점을 가지게 된 계기나 과정을 기술해 주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 과정에 기반하여 나와 있습니다. 기반하여. 그래서 먼저 장점을 가지게 된 배경을, 과정을 기술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포함할 때는 부모님 가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또는 뭐 여러분들의 가족 문화가 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혹은 평소 저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장점이니까 긍정적 장점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장점이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장점이 장점이나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경험적인 부분들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쓰는 방법은 이래요.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저의 나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면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저는 썼다고 시비 거는 분들은 안 계세요.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이 말이 없으면 말도 좀 힘드니까 저희 장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2가지 결론 형태의 글을 써줬죠. 그 다음에 이런 장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나 평가 뒷받침 근거니까 이게 실제로 학창시절에 어떻게 발휘됐는지에 대한 상황과 과제, 난관을 만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면 되죠. 이건 제가 누누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행동 중심으로 써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글을 쓸 수 있겠고요. 2번째로는 가치관에 관련된 이야기도 써줄 수 있는데,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치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면 그냥 생활신조라고 보셔도 돼요. 생활신조.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 또 이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성장 과정 중 가족 또는 가족의 문화, 여러분들의 가족의 습관 등이 그런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된 거죠. 난 이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주장이나 근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있을 때 성장 과정의 키워드는 사실 회사의 미션이나 핵심 가치, 비전, 인재상과 같은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찾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끌고 와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고, 직무와 관련된 장점이죠. 그러니까 성격의 장점적인 장점을 물어볼 때는 직무와 관련된 장점을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자세, 호기심,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장점으로 써도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써주시는데,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씁니까? 단점은 사실 아주 중요한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점은 일반적인 단점을 쓰면 되겠죠.
대부분 이제 ICT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단점은 크게 여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공대생들이 많다 보니까 단점에 부탁을 못 한다든지 거절을 못 한다든지 뭐 이렇게 또 장점 같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꽂혀서 뭐 밤을 새면서 체력안배를 못했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단점에 대한 보완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1번 항목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항목을 한번 볼게요. 2번 항목. 자, 이제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로 좀 나오고 있어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직무인데 일단은 첫 번째 2-1번 신한은행 지원 동기. 희망 직무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란색 해당 분야를 지원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 질문입니다. 이 노란색이. 신한은행 여러분들이 뭐 지금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생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친구들이 신한은행만 지원하지는 않을 거니까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근데 희망 직무를 물어보니까 희망 직무라는 게 뭐 희망을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뽑는 포지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ICT에 뱅킹 서비스 관련된 하나, 둘, 셋, 4개 정도 있어요. 정보보호까지. 그러면 이런 업무 중에 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걸 왜 지원했니? 여기 중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희망하는 직무 가장 잘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단 정보보호다라고 하면 뭐 해킹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적어주시고 근데 그게 왜 하고 싶으냐 잘하는 영역인지 관심 있는 영역인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일단 회사 지원 동기, 신한은행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회사의 홈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역사를 좀 보시면 돼요. 신한은행 역사를 보시면 과거에는 신한은행을 우리 구직자들에게 심한 은행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업무 강도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한은행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뭐 합병을 한다든지 성장이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력이 돼서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부분들이 신한은행의 근간이 됐다면 그런 내용들도 써줘도 되고 무엇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대생들이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IT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그러면 신한은행이 치고 나가고 있는 사업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한은행만의 1등의 저력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가면서 회사의 장점, 사업 영역 등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매칭을 해주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 기준이 나오는 게 좋겠죠. 신한은행의 이런 공격적 성향과 도전적 성향, 진취적 성향 이런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와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일할 때 얼마든지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한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한은행 지원 이유는 신한은행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 끌림으로 이야기해주고 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를 너무 치중하게 되면 핵심 질문이 뭐라 그랬죠? 핵심 질문이 바로 이 해당 직무에 대한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체 글자 수의 200에서 300자 정도를 해주시고 어차피 이거 말씀드린 대로 희망 직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무는 여기 채용 공고상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가장도 그러면 뭐 지원한 이유가 뭐니? 이때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니까 글자 수 500자 정도 미만으로 하고 본인의 장점이 신한은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인의 관심 분야가 신한은행이 추구자고 하는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등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등의 기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500자 정도의 이야기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잘하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으로 가볼까요? 2-2번은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지원 동기랑 약간 달라요. 그렇죠? 뭐가 다르냐? 꿈이 무엇인지와 이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건 그냥 이루고 싶은 이유까지 나오는 지원 동기가 아니 입사 포부가 이제 이건 목적과 목표로 구성하는 건데 일단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꿈이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업무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역까지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써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꿈이 무엇인지 목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크게 목표 질문과 목적 질문 두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용어는 뭐 제가 맞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고 목표라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 골이다, 골.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지점을 말하는 거고요. 목표는 수치나 성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등이라고 하는 목표, 몇 %라고 하는 목표가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쓸 때는 지원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이 지원하는 이 직무에서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지, 접목하고 싶은지, 이뤄내고 싶은 것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천이나 도전하고 싶은 거, 목표, 계획까지 써주시는 거, 여기까지가 이 목표에 대한 목표 질문이고요. 근데 그걸 왜 이루고 싶니가 이제 이거 의미인데, 그 의미가 이 목적이에요. 삶의 목표는 무엇이니, 목적은 무엇이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목적이 더 광의의 개념이죠. 그래서 목적은 그러한 행위나 결과물이 어떠한 의미 또 가치로 연결되는지, 의미와 가치 질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로 해주시면 됩니다. 1등이 되고 싶어요. 목표. 왜? 효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목표와 목적을 구분해주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푼다면 인생의 의미, 우리가 이제 호사육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와 같은 그런 의미, 여러분이 개발자로서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여기는 뭐 인간의 욕구단계 이론, 메슬로 욕구단계 이론 있잖아요. 여기 소속감과 자아실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광범위한 이야기도 써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써줬으면 좋겠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으로 갈 건데, 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업하여 이루어낸 성과를 작성해 주세요. 딱 보니까 뭐예요? 팀워크 질문이죠. 자, 팀워크가 나올 때는 항상 뭘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멤버가 나와야 된다. 등장인물, 그쵸? 그 다음에 스타 방법으로 쓸 거니까 STAR, 시츄에이션에서 목표는 무엇인가? 뭐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는 거죠. 그럼 이런 구성이 되겠죠. 언제?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또는 사피 과정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4명의, 3명의 조원과 팀원으로 구성돼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성과를 물어봤으니까 두 가지로 써줘라.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갈등이냐, 갈등이라는 것은 보통 업무적인 갈등이고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럼 이제 난제,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습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의견 충돌, 감정 충돌, 업무 분배를 하면서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왜 내가 더하니? 네가 더하지? 왜 나한테 어려운 거 시켜? 이런 식의 갈등이 생기겠죠. 자, 이런 갈등에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했니? 어떤 상황이었니? 프로젝트의 기획과 운영 방법, 절차 업무, 분배와 같은 회의를 하면서 미팅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갈등을 너무 깊게 쓰지 말고요. 물어본 건 갈등이 물어본 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니? 여럿이서 그걸 물어본 거니까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갈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와 갈등이냐? 나와 한 개인의 갈등이냐? 갈등의 유형들, 나와 너, 나와 너네들, 너네들과 우리들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을 설명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등의 원인을 감정적인 갈등이냐? 그럼 공감을 해줬다. 상대방과의 의견에 대한 갈등이냐? 그럼 경청을 해줬다. 그래서 공감과 경청,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장을 해서 합의를 도출한 내용들을 구성해 주시고요. 작성법은 이렇죠. 팀 목표에 있어서 자신이 할당받은 업무와 역할 수행에 관련된 노력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역할이겠죠. 팀워크이니까 나 혼자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관련된 내용들, 이게 스타 방법의 가장 많은 영역이고, 이게 제가 전체 글의 40% 정도를 써주자라고 했어요. 40에서 50% 정도를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 질문이고 평가는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 역할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개발을 얼마나 몇 방 며칠을 했는지, 어떠한 영역까지 도전을 했는지, 어떻게 기여했는지, 업무는 어떻게 공유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성과 결과미 느낀 점까지 가자. 느낀 점. 그래서 느낀 점은 팀워크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뭡니까? 굳이 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니? 그래서 혼자 할 때와 같이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니? 어차피 이건 사전 전제가 뭐냐면 너네들 입사하면 우리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랬죠.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낀 점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간 힘들어 줄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대생들이고 여기 개발자들이라면 프로젝트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작업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4번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일반 ICT하고 이제 사피 교육생들하고 이제 똑같아요. 근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작성법에 대한 윤곽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고민할 것도 없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프로젝트, 업무의 내용, 기간, 본인의 역할, 언어, 프로그램들 이걸 그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 언급해주면 됩니다. 경력기술서와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 쓸 때 이렇게 쓰는 건데, 프로젝트명, 개발 기간, 뭐 참여 인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역할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PM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대생들 특히 이제 개발자들에게는 본인의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했는지 아니면 뭐 조언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사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몇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어야 중간에 시험도 쪽지 시험 같은 걸 매일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했던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 제가 사피 교육 가보니까 그 교육자들 중에서 우수한 친구들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은 게 있던데, 그런 분들이라 하면 쓰기 굉장히 좋겠죠. 사실 뭐 사피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1등을 하지 않아도 사실 거기서 나고자가 되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역할 중심으로 써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프로그램 환경, 개발 환경은 윈도우 10이다. 사용 도구는 VW, WAR, 웨어 등이 있다. 보유 기술 자바냐 오라클이냐 그러면 잡 안에서도 기술, 오라클 안에서도 기술,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세부적인 기술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배웠던 사피든 아니면 ICT의 지원자든 여러분이 했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니까 이런 내용들로 써주시면 되고, 글자 수가 이제 1000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역할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는데 하나는 아닐 거잖아요. 2개나 3개 된다고 하면, 그래서 프로젝트 기술서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했나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번 항목분 ICT 일반과 삼성 청년 소프트 아카데미 사피 친구들이 같이 하는데 내용은 똑같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업무 기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은 지금 핀테크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고, 그래서 경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은행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이니까 금융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찾아보시면 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비대면에 관련된 언택트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카카오뱅크라든지 일반 시중은행과의 일반 시중은행이 일반 그 테크핀 회사들, 그러니까 제가 테크핀과 핀테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테크핀 기술들이 기술을 가지고 금융을 접목한 대표적인 카카오뱅크 같은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상황과 또 여러분들이 취약에 관련된 취약점들, 이 시장도 좀 분석을 해서 금융권에 맞는, 특히 ICT의 분야에 맞는 그런 자소서를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연봉도 높고 금융권은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기대고, 여러분들이 또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주말에 또 잘 써서 좋은 성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